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의 정석 김정석 파트너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즘 폭락장에서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성공 투자에 대한 종목 분석 기법과 저의 매매 기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개인입니다. 저도 개인이고 성공 투자 참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고전분투를 하고 계시고 매우 힘든 시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먼저 개인이 성공 투자를 하려면 가장 적합한 방식은 우량주,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우량주를 정말 변곡점, 정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상승장을 활용해서 쭉 이어지는 추세 매매를 통한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저가 매수인지 또 변곡점인지 정말 하락에서 상승 반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개인들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정말 잘한다면 주식 고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은 굉장히 힘든 난관들이 많습니다. 고비들을 많이 넘겨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락 구간도 견뎌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중장기 전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2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자랑하고 있는 시황과 상황에 맞는 지금도 그렇죠.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트렌드 섹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와 관련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주도주를 잘 발굴해서 시세 초입부에 순환매 전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간 동안 홀딩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우량주 추세 매매의 전략과 더불어 이것을 병행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인 주도주 순환매 전략은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 외인 등등 메이저 세력의 수급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것을 활용해야지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할 거며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단기 스윙, 중장기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 연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방식은 낙폭 과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낙폭 과대 주식이 불행하게도 눈에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데 나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주식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포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이러한 저점 매집을 잘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주식에 시쳇말로 물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보기에 가슴도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승장이 또 온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러한 주식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세 번째 방법인 낙폭과대 주식은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는 필터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악재가 있다든지 펀디멘탈이 너무 안 좋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개인들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종목을 발굴할 때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분석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기를 골든 게이트 종합 분석이라고 한다. 특히 세력이 주도하는 이 주도주, 선도주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과제가 5가지의 기본 분석인 골든 게이트 종합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세 번째 방법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요. 차트입니다. 차트 분석을 위주로만 하셔서는 절대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없다. 오늘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차트보다 거래량에 눈이 먼저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거래량은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을 1번 순위에 놓았습니다. 물론 거래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거래 총량 분석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외국인 기관계 요즘 많이 이탈하고 정말 물량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매도세가 강합니다. 오늘 또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이 됐는데요. 자,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아예 모든 주식을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들과 함께 병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석을 수급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술적 분석은 차트 또 다양한 지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이 주식의 세력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가, 패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러면 이평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후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종목의 세력이 어떤 패턴을 갖고 움직였는가 이것을 상당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분석은 우리 개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고 가장 소홀히 하는 분석인 펀디멘탈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펀디멘탈 기본적 분석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안 좋은 종목이나 악재가 터졌을 경우 최악의 사태, 상장 폐지를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뒤늦게라도 꼭 기본적 분석은 병행하면서 종목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 뭐 등등등 증감률이 중요하겠고요. 또 ROE나 이런 재무 건전성 지표, 수익성 지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채 비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즘 트렌드가 형성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재료가 없는 주식이 요즘 같은 하락장과 급락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분석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하지만 재료 분석이 늦어지면 단점이 있습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된다는 점. 그래서 3번의 기술적 분석과 연결해서 차트의 높낮이도 반드시 고려하면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고점 추격 매수가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재료 분석이 늦었던 건 아닌지, 늦었다고 판단되시면 고점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 분석은 트렌드를 형성할 거고요. 요즘 최근에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라든지 또 곡물 가격 이런 것과 관련된 또 트렌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조선주 섹터까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뉴스 공시 같은 것도 꼭 겸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5가지 이 얘기한 5가지 종목 분석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결정하실 때 꼭 5가지를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신다면 큰 실수 없이 앞으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자만 따면 거수, 기, 재 이렇게 외우셔서 이 종목 분석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5가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매수를 결정하셔라. 아니면 현금 보유가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은 하지 못하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제 정도는 알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거래 총량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무조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어떤 다른 분석과 관련 없이 거래량만 많이 터졌다고 해서 이 종목을 이거는 세력 입성이다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추세의 변곡점이라든지 또는 강한 주도 섹터를 형성했다든지 이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야지 세력 입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시세 초입부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거래량만 보시지 말고 거래 대금도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량만 터지고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주식의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당일 거래량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 거래량도 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일봉과 분봉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봉, 월봉을 보시냐 물어봤을 때 주봉, 월봉은 보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90%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주봉, 월봉은 기본적인 차트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지엽적인 것보다는 큰 줄기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봉, 월봉 거래량과 주봉, 월봉의 기술적 분석도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균 거래량, 최근에 어떤 평균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관측이 되면 이것은 세력이든 개인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도 꼭 체크를 해보셔라. 그 다음에 거래량은 곧 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식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거래량이 명확한 상승 신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역배열에서 거래량이 왕창 터져서 세력이 털고 나가는 기준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매집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그 순간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발생돼야 이것은 추세 전환과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상승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은 제가 차후에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요소가 전일 대비 최소 200에서 300% 이상은 거래량이 발생돼야지 이것이 뭔가가 있다. 또 세력이 입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연구하고 눈여겨보자.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은 모든 주식을 저점 매집하고 수많은 주식을 저점에서 모두 매집하기 힘듭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그럴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다가 체결 강도도 좀 눈여겨보셔라. 체결 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결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고 체결 강도가 높아야지 주식의 흐름이 탄탄하다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폭등을 했던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 분석을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시중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 또 그렇다고 주가의 위치가 뭐 여기 있다든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저점이었죠.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신다면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만족이 되고요. 또 거래량 분석에서 거래량이 전혀 관심을 못 가지다가 갑자기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높은 지점이라고 해도 이때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도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추세를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기 매매, 또 조정이 나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기 매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기 매매 이렇게도 병행할 수 있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든게이트 종합분석에서 우리가 수급 분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거래량 분석 다음으로 제가 중요시하는 게 수급 분석인데요.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량 역시 개인 매수 주포의 어떤 매수 물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세력의 매수량과 보유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면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얼마 전에 페노션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저의 공격 수급 주식인데요. HMM도 그랬습니다. 쌍끌이 매집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개인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쌍끌이 매집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의 위치가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상승 반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쌍끌이 매집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늦었지 않느냐.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올라타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가의 위치가 비교적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5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 즉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를 하고 안 되면 손절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실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분석 기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는 이격도라든지 RSI 70 이상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형성된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평선 지지가 되면서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또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수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러한 공격적 수급이 형성된다면 더더구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 매우 강조드립니다. 어디가 타이밍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 그 타이밍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개인 매도세가 강하면서 메이저의 수급. 개인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외인 같은 메이저의 수급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것은 더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수급 분석 기법의 성공 사례는 HMM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는 섹터가 조선 해운 섹터인데요. 정말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굴했던 자리는 여기 자리입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거래량은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지만 많은 큰 조정이 있었고 조정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제일 위가 외인이고 그 다음 밑에가 기관의 수급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리에서 치고 들어가거나 그 이후에도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자리겠죠. 자, 매집을 했다. 그러면 조정을 하면서 또 개인을 털어내는 구간을 또 거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에서 강력한 쌍끌이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수급 분석으로 발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매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아야 된다. 6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다. 즉 이평선과 주가의 위치가 너무 벌어졌다든지 또 RSI 지표가 너무 수치가 높다든지 특히 7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되면 고점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세 반전 변곡점에 위치면 더 좋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지 횡보를 해주는 구간에서 갑자기 추세를 돌려놓는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 위치에서 매집이 들어가면 더더구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현재 일봉 그리고 최근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넓은 차트, 일봉의 넓은 차트,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차트까지 과거의 흐름은 어땠는가 이것도 역사를 반드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너무 객관적이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또는 구체적인 설명과 굉장히 많은 이론을 공부하시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종목도 발굴하고 또 종목도 추천받고 싶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은 샵 0082로 김정석이라고 치시면 저의 톡방으로 안내가 자세하게 나갑니다. 여기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많은 이론 공부와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 놓치기 쉬운 것들, 왜 이때까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성공 투자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발굴하면서 또 제가 또 추천 또 드리고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좀 더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평선 수렴이 되는 매집 횡보 구간에서 상승 반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 변곡점 이전에 매집을 하는 것도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종목을 저점 매집을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자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 반전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이 추세 변곡점에서 매집을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반드시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 수급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수냐 중하수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고 나아가서 성공 투자와 실패 투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기술적 분석에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각종 지표상 만족도가 굉장히 골고루 높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된다면 더 금상첨화겠습니다. MACD, 파라볼릭, 일목균형표 등등등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적 분석에서 역배열에서는 가급적 매집에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역배열은 어떤 모든 것이 추세가 꺾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점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시다가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지하 5층 땅굴 판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필수 전제가 강력 수급을 동반한 추세 전환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니라면 아예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정배열 구간에서 가급적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술적 분석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일목균형표상에서 이렇게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추세 전환이라든지 정배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주가가 일목균형표상 선행스팬 2 이상에 위치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법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특히 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21선 생명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돼서 잘 가는 주식이 21선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 나아가 61선 추세선을 유지하고 이탈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또는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톡방에서 입장을 하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이론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늘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템포를 늦추었어요. 우리가 성공 사례를 보겠는데요. 기술적 분석의 성공 사례인 로보 뭐 아시다시피 삼성 로봇 투자 관련돼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5가지 분석 기법에서 우리 추세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밀집되는 구간이 연출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다시피 기관, 외인, 수급들이 왕창 들어왔죠. 이러한 종합 분석이 이루어지면 설령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 하더라도 또는 약간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느냐. 나는 저기서 사면은 필패, 물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추세를 타고 강력한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 분석, 네 번째 파트인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가장 놓치는 그러한 기본적 분석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나가야지 잘 할 수 있을까? 뭐 너무 많은 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의 증감률이겠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하락하면은 좋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순이익률 등도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유보율은 높으면 좋겠고 영업이익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기순이익과 ROE.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ROE는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ROE는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ROE가 15 이하인 기업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ROE는 우리가 자기 자본에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이냐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식은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이렇게 나눈 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성 지표인 ROE가 어떤 상태인지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PS인 주당 순이익과 PER 주가 수익 비율도 반드시 봐야 되는 요소겠죠. 이것은 어쩌면 성장을 주도하느냐, 성장주냐 아니면은 이것이 저평가 주식이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PER이 높다, 무조건 높다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PER이 높으면은 고평가긴 하지만 성장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PER이 낮으면 저평가 구간이나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 다음 BPS 주당 순자산 가치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등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PBR은 이를 기준으로 저평가냐 성장 고평가 주식이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PBR이 또 높다라고 무조건 아까 PER과 같이 PBR이 높다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좀 더 성장 주식이고 다른 재무제표가 굉장히 받쳐준다면 PBR이 1보다 더 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에비타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EV 에비타 비율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 구간이다. 자, 그렇고 PER의 한계점도 보완하기 때문에 이 비율도 낮느냐, 낮다면 저평가 구간에 속하고 다른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은데 에비타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주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그렇다면 적정 주가,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EPS에 PER을 곱한다든지 BPS에다가 적정 PBR을 곱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물론 형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공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배당 성장 모형이라든지 또 부가가치 측면인 EVA와 MVA를 활용하는 기법이라든지 또 잉여 현금 흐름인 FCF 모형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까지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익성 지표에서 정말 기업이 수익이 잘 나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인 아까 말씀드린 ROE 자기자본 이익률 또 ROA 총자산 이익률 이런 것들을 수치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익 지표
EPS 역시 성장과 관련된 거겠습니다. EPS가 점차 증가되고 EPS 증가율이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 활동성 지표인 총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이런 것도 뭐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 물론 보실 수가 있겠나 모르겠지만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동성 지표, 유동 비율, 현금 비율, 또 보상 비율인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 분석의 어떤 방법들을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이러한 기본적 분석의 성공 사례로는 최근에 페노션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실적 급증이 예상되면서 조선 수혜주의 어떤 섹터에 포함되면서 요즘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대폭 증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조 6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천억으로 급증.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역시 5천억 정도로 급증이 예상된다라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급증된다라면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강력 대상 중에 하나다. 이것을 착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차트를 보면서 이때 보시면 역시 주가가 횡보 또는 하락 지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강력한 거래량을 역시 동반하는 거래량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강력한 공격 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이 기준봉을 토대로 매집이 되었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기본적 분석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료 분석입니다. 재료 분석, 뭐 재료라는 것이 딴 것은 아닙니다. 공시나 뉴스 또는 향후 전망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취 매집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것이 재료가 발산되었을 때 우리가 특히 트렌드 섹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주도 테마를 너무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분석은 늦으면 늦을수록 굉장히 불리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면 원유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또 그거와 연결되어서 곡물, 에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주도 섹터가 생기면서 재료 분석이 확장되는 파생 효과를 지금 계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 분석에서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조금 늦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섹터는 이제 주도 섹터에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도 섹터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분석 기법을 동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시초가 매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료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매매법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료 분석의 성공 사례인 한국 석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위기가 발발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받았죠.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상한가를 분출하는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도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때 매집 기회가 있었고 이후
상승 모멘텀을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고려하겠다.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재료 분석상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말이 역시나 여기에서도 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역시 가스 가격의 급등 모멘텀을 만난 GSE까지 보겠는데요. GSE도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죠. 자, 거래량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분출되고 강력한 시세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여기서 샀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라도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때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매집을 하겠다. 뭐 이것은 뭐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와 관련돼서 재료 분석의 파장 효과, 우리가 원유 가스가 급등해서 많은 주식들이 폭등을 하니까 나머지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급등을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급등을 예상해서 역시 IT센이라는 종목도 성공 사례입니다. 이때 보시면 상승 사파형 이런 윗꼬리 캔들이 형성되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갑자기 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매집을 했다면 급등의 효과를 누렸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창입니다. 똑같이 재료의 확장성입니다. 원유 가스 주식이 날아가니까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모멘텀을 만났다. 역시나 거래량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분출됩니다. 역시 상승 삿바형 저점에서 상승 삿바형 캔들은 뭐다? 상승 반전이고 상승의 신호다. 충분히 매집 구간을 주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또 입장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의 주요 매매 기법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오늘 간단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거시적인 또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베이스되는 종목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것을 어떤 성공 사례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의 매매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김정석 파트너의 주요 매매 기법, 도대체 왜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을 급등하는 주식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5가지의 종합 분석 기법, 골든 게이트 종합 분석 기법을 통한 공격 수급 주식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시장과 약간은 무관한 특히 시장과 상황에 맞는 시황에 맞는 이 트렌드 주도주 섹터 매매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1번 매매 기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폭락장이고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만간 시장은 흐름을 잡고 또 우상향 추세를 만들 텐데요. 지금은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 조만간 끝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점 매집, 공격 수급이 발생된 우량주 추세 매매를 이제 드디어 준비할 때가 됐다. 이것을 중장기로 추세 매매로 홀딩 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조만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방에서 상당히 역배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배열로 추세 전환되는
이런 이평선을 강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눈여겨보자. 분명히 이런 세력 입성이 되는 주식이 반드시 있을 거고 이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 불봉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를 또 볼 텐데요. 네 번째, 폭락장이 발생됐기 때문에 낙폭과대 저점 매집을 통한 단기 스윙 전략, 이 네 가지가 저의 주요 기법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급등 주식을 발굴했었고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그렇다면 시장 무관 시황에 맞는 트렌드 섹터 주도주 순환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량주 추세 매매를 준비해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이제 서서히 제거가 될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또 이제 대선도 마무리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하려면 여러분들께서 꼭 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노란 톡방도 입장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 저가 매집,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있다. 오늘도 시장이 붕괴됐지만 조금 더 낙폭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은 어쩌면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큰 기회의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업자분들은 역시 단타 단기도 메이저가 지금 현재 단타 단기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도 겸비를 해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모든 우리가 종목을 매수 매도를 결정할 때 간과하고 있는 차트에만 의존하는 매매, 이것을 탈피해서 전체적인 종합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매수의 신중함을 기해야 되고 또는 굉장히 이것이 타이밍상 맞다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벌처럼 쏘는 그런 전략도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구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심화 학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투자의 정석 김정석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